네, 지금 현재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테마가 바로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스마트폰 이제 직불 결제가 시작이 되면서 단알이 5% 이상 오르고 있고 KG 모빌리언스가 8%대 강세입니다.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인포뱅크 모두 다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 현물 시장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단기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면서 2000선 회복 시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2000선 부근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프로그램 물량 부담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옵션 만기일까지는 관망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경 연구원입니다. 제한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는 양호하다라는 시각을 줬습니다. 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0선 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더 크게 상승폭을 키우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이제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고, 그리고 새벽에 미국에서의 알코아 실적이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그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미국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정작 어저께 발표를 했던 그 미국 알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일단 그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사실 그치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많았다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그 동부 지역을 강타했었던 거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우려가 4분기에 극성을 좀 부리면서 그 기업들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실적 시즌 선두타자인 어떤 알코아는 예상에 부합한 실적을 보여줬고, 또 더욱이 좋은 것은 그 향후 전망도 그 알루미늄 업황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단 무난한 실적 시즌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 주 증시의 상승 재료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도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제일 큰 게 내일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같은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에 그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어떤 단기 차익거래 자금 같은 것들이 청산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달에는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차익거래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한 3, 4천억 정도는 단기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급 쪽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게 되면 결국 해외에서 뭐 양호한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이 발표돼야 되는데, 일단 단기 오늘 내일 그리고 뭐 이번 주 중에는 특별히 관심을 갈 만한 어떤 변수들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국면이 좀 주중에는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부재 속에서 당분간 또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오늘 증시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시각이신데요. 자, 그러면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여전히 뭐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예,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시황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라든지 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그런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낙폭이 생긴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생긴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좀 부재된 한 주간이었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뭐 주택 지표라든지 소매 지표들 최근 들어서 가장 뭐 양호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쪽인데 이쪽이 뭐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발표가 좀 집중되어 있고요. 거기다 미국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들도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재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지수가 다소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어쨌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거래소가 좀 주춤하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비해서 다소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뭐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들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모바일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쪽으로 특히 모바일 부품주들의 움직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